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끝난 지 한 10분 됐는데 여기 보시고 있다가 들어오셔야지 저희가 또 정해고 또 기다렸다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욱 복지국장님은 발언서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호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정 예산액은 139억 4,039만 9천원으로 근본 추경에 9,669만 2천원을 감액하여 138억 4,3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 설명서 31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의 필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천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2쪽, 설명서 313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의체 위원 우수지역 방문 및 벤치마킹으로 47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2쪽, 설명서 3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최소 공공요금, 수용비 등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8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2쪽, 설명서 31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68만 원을 증액 3,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3쪽, 설명서 319쪽,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령 변경으로 인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802만 5천 원을 감액하여 5억 4,6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설명서 321쪽,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입니다.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지원 대상 감소로 1억 8,656만 원을 감액하여 4억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설명서 323쪽, 영구 임대주택 등의 공동정기요금 지원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임대아파트 5개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정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기요금 인상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4쪽, 설명서 324쪽,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8,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9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326쪽,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금액 변경에 따른 도비 내시 반영으로 8,868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327쪽, 이재민 구호는 이재민 임시 대피자의 대피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정비에 따른 안내 표지판 신규 설치 및 노후 교체로 도비 2,070만 원을 증액하여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5쪽, 설명서 329쪽, 반환금 기타는 2022년 제9기금 지원 사업 도비 집행 잔행 및 이자 발생으로 13만 3천 원을 증액하여 30억 2,3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주기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311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이 이제 7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 심리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구에서 되어 있고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서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용자가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아니면 지원되는 대상이 적어져서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기획팀장 이지연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 기준이 좀 다른데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의 문제 아동에 대해서 정서 발달 지원이나 뭐 문제가 있을 때 조기 개입을 통해서 심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지금 모집 인원이 저희 한 50명 정도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 7세에서 15세까지의 아동으로 해서 청소년기에 대한 그 지원, 심리적 지원을 하고 비전 형성과 긍정적 인식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조금 이렇게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소득 기준이라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조금 맞춰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원 대상이 적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지금 이제 우리 아이 심리 서비스는 18만 원을 주는 거고 1인당. 그다음에 아동 비전 형성 지원은 14만 원을 주는 건데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보면 이제 경정액을 해서 확인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10% 정도밖에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어느 게 더 좋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이건 좋다의 개념보다는 이제 필요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에 따르면 사실 아동 비전 형성 서비스가 앞으로 사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사전이죠. 우리 아이 심리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왜 차이가 있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쭐게요. 321페이지에 취약계층 응급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제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제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이었고 실 지원 대상이 이제 금융재산이 1,200만 원 초과자가 있어서 감액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기준이 지금 2022년 12월 1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융재산이 1,200원
1,2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안성시에서 정한 기준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나오는 기준인 건가요? 팀장님 말씀해도 될까요? 예, 희망복지팀장 설찬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은 경기도 긴급복지 응급지원 사업의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 저소득층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 경기도형 긴급복지 조례에 따라서 요거를 기준 자체를 정하는 겁니다. 금융대산이 1,200만 원 이하라는 거는 이제 월 이제 100만 원씩 저축을 했을 때 1년이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사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소득에 관련돼 있어서에 대한 문제지, 이게 금융재산까지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요.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국가에서 운영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있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긴급에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금융자산이라든가 뭐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같은 걸 감당이 곤란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보조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금융재산 기준 자체가 1,200만 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그거를 집행을 하고, 그 후에도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나 뭐 도나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준은 1,200만 원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걸린 부분들이 한 몇 명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몇 명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우선 저희가 1,696명 정도 감액이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소득 기준에 걸린 부분이 아니라 금융재산 기준에서 좀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재산에 대한 부분이 글쎄 이 금액을 많다면 많다고도 얘기는 하겠지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도 기준 복지를 기준으로 따라서 했다라 그러면 맞기는 한데, 안성시에서 100%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경기도에서 못 받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염려를 했다면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저희가 안성시 저소득층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그거를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계속 기준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계속 지원을 완화를 했거든요. 기준 자체를.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돼야 될 거라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현 의원님. 저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설명서 보시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일반 재산 기준이 다르거든요. 시는 금융재산 1,2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일반 재산 3억 1,000만 원 이하인 건데, 이 11호 하는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 기준도 경기도 거를 따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선 그 기준에는 이게 이제 재산 기준까지 다 포함해서 했었는데, 재산 쪽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갖고 재산국 기준에 대해서는 그 기준 자체를 그때 없앴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11호 하는 지원 사업에서는 재산 기준을 없애시고 금융 재산한 기준을 1,200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그런 조례가 지정이 됐던 거죠? 1,200으로? 혹시 모르시나요? 그거는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엄청 상승하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1,700명이 감소를 해서 이런 기준은 그게 왜 조례에 그렇게 액수가 명시가 돼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돈을 주려고 했는데 못 준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혹시 금융재산에 자동차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금융재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뭐 주식이라든가 비상장 주식, 예금, 적금 그런 게 이제 포함되고요. 그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거는 일반 재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융재산은 포함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복지사업 많은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뭐 자동차가 한 대 있어도 뭐 일반 재산 기준을 넘어버려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중앙부서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자동차 없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또 있고 자동차도 뭐 실제 가격 100만 원 이하인 자동차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조례 개정 사항이라 그러면 조례 개정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